지금 저희는 자리를 서정조 생가로 옮겼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심사평 순서가 되겠는데요. 심사평은 심사위원 모두를 대표해서 저희 문학채널 김웅식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웅식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이 와주신 여러분, 제가 심사평을 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공부가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좀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이제 비가 이제 들이쳐서 제가 조금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심사평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송을 하면서 뭔가 기초적인 건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송의 목적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시인이 쓴 그 아름다운 시를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달하면서 시 내용을 왜곡하거나 글자가 틀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글자가 틀리다 뭐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시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엉터리 이야기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송가들은 한국어, 우리말의 전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표준 발음으로 제대로 해야 되고, 또 한마디 한마디가 말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말을 파괴할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앙송을 좀 더 감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밀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송 공부를 할 때 많은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고저장단 강약 완급,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글자 하나하나에 고저장단 강약 완급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를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를 쓰듯이 당겼다 당겼다 하는 그러한 어떤 기법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는 연재소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문에. 그러면은 처음에는 별것도 아는 얘기, 지난번에 나왔던 이야기를 조금 이제 설명하면서 쭉 나가다 또 궁금한 걸 하나 만들어 놓고 끝납니다. 그러면 내일 것도 안 보고는 못 배겨요. 그리고 연속극, 드라마, TV 드라마 연속, 일일 연속극 할 때도 내일 게 또 궁금하고 막 이렇게 궁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밀당입니다. 밀고 당기고. 그래서 시청자나 또는 관중, 그리고 우리는 신앙송 하니까 신앙송을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뺏었다 더 감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밀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낭송하신 분들 중에는 거의 반절 이상은 그냥 또박또박 얌전하게 같은 톤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낭송을 하셨는데, 그거는 밀당이 아닙니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또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구사해야지 밀당이 되는 거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고, 시를 제대로 이해하면 요거는 중심말이구나, 여기가 좀 격정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좀 약하게 해도 되겠구나 라는 자기 생각의 기준이 이제 설 겁니다. 우리는 신앙송을 배울 때
또릿또릿한 발음으로 정확하게 발음해서 상대방이 알아듣게, 글자가 틀리지 않게,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했지만 모조리 그렇게 하면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냥 오토바이 탄 것처럼 드르륵 지나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천천히 느리게 또 가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수도 있고, 이런 걸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은 좋은 신앙송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조금 이제 이게 체크한 걸 보면은요, 시라는 것은 여백의 미입니다. 공백이 있어야 되고 쉼이 있어야 됩니다. 여백 없이 쭉 그냥 이어붙여 버리면은 이거는 산문식으로 들리고 시의 원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띄워야 할 때는 정확하게 띄우고, 어디에 띄우냐? 중심말 앞에는 띄워야 됩니다. 이 행의 중심이다 하면은 그 말 바로 앞에는 띄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의미가 있는 말무더기를 만들어서 하나의 의미는 한 호흡으로 끝내줘야 돼요. 하나의 의미를 둘로 쪼갠다든지 또 두 개의 의미를 하나로 묶어버린다든지, 이거는 우리말 파괴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의미를 어떻게 6가지로 분석하면 돼요. 우리 배웠듯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건 언제에 해당되는 거야, 이거는 무엇을에 해당되는 거야, 이것은 어떻게 해당되는 거야, 그 말무더기를 묶어주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의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를 제대로 하면은 전혀 이상하게 안 들리고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 하나의 의미, 하나의 인수는 한 호흡에 처리한다. 아무리 길어도 한 호흡에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목련후기. 근데 목련후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목련후기 이렇게 해서 4박자로 목련후기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목련 후기 이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목련꽃, 이 목련꽃 3글자만 이야기했는데 목련꽃이 생각나고 목련꽃이 그림이 그려진다면은 낭송을 잘한 거고, 목련꽃 지는 모습 이렇게 해버리면 목련꽃이 연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만들어서 목련꽃 지는 모습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한 거 어떻게 했어요? 목련꽃 치는 모습, 여기는 좀 강조를 하니라고 천천히 강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는 일부러 흐린 거예요. 모조리 목련꽃 치는 모습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다 힘을 줘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을 빼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힘을 빼는 것과 그러니까 강약, 이것을 고루 섞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심말 찾기에서 여러분 많이 이제 틀리는데, 일순간에 저버리는 순교를 바라는가, 이렇게 하면 순교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한행을 지금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순교가 중심말이다라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일순간에 저버리는 순교를 그냥 붙여버리면 안 된다. 중심말이 순교라면 그 앞을 띄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저버리는 순교를 바라는가 하면 순교가 강조되고 어필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름의 달처럼은 가지 말라 청춘이여. 이런 행이 있는데 구름의 달처럼은 하고 띄운단 말이에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가지 말라를 강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의 달처럼은 하고 띄워버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가지 말라 이게 강조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구름의 달처럼은 가지 말라 여기까지 다 붙여서 가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지 말고 구름의 달처럼 이것을 강조해 줘야 돼요. 구름의 달처럼은 가지 말라 청춘이요.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을 구름의 달처럼은 가지 말라 이렇게 안 하고 구름의 달처럼은 가지 말라 청춘이요. 그러면은 가지 말라가 강조가 돼서 가지 말아라 하는 부정적인 말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는 가지 말고 가라라는 긍정적인 글이거든요. 이건 긍정적인 글을 갖다가 구름의 달처럼은 가지 말라 청춘이요. 이렇게 가지 말라는 것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좀 말뜻과 시의 뜻을 정확하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이대로 한여름이라도 더 앓고 싶어라 이런 행이 있는데 한여름이라 그 열흘이라도 이걸 갖다 한하고 붙여버리면 안 돼요. 이대로 한 대략 얼추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이게 좀 한하고 좀 띄워져서 여유를 줘야 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이대로 한 열흘만이라도 더 앓고 싶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 대부분은 또 앓고 싶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싶어라가 뭐예요? 싶어라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앓고 싶어라 앓고가 붙어있는 싶어라야 돼요. 앓고하고 띄우면 안 됩니다. 이건 앓고 싶어라 하고 다 붙여줘야 싶어라를 따로 독립시키지 말고 띄우지 말고 붙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행위점에 멋을 좀 부리는데 이대로 한여름만이라도 더 앓고 싶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끝나는 연착륙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만 강조하냐면 앓고 싶어라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봄의 노래 하겠습니다. 봄의 노래는 봄의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갖다가 제목을 봄의 노래 이렇게 했어요. 몇 사람이.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중모음의는 제목에 있어서는 제대로 발음을 해줘야 돼요. 봄의 노래 이렇게 제대로. 근데 그분이 하는 걸 보니까 밑에 본문에서 의자 발음은 또 제대로 하더라고요. 제목은 봄의 노래 이래 놓고 그 본문은 또 제대로 하는 걸 봤는데 제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봄의 노래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이게 파도 소리는 소자로 발음을 해야 돼요. 파도 소리 이렇게 돼 있지만 된 소리를 해서 파도하고 소리는 두 글자 같은 거기 때문에 두 개의 낱말을 붙여서 하려면 사이시옷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도 소리가 아니라 소리, 파도 소리 이렇게 발음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슴에도 봄이 오나 봐. 그러니까 내라는 것은 나가 상당히 자주의 이게 우리나라는 본인에 대한 어떤 자존심과 이걸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서양에서는 당신을 더 존중을 해요. I,
유는 길게, I는 짧게.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지 남의 거 너 이거는 짧게 해도 됩니다. 내 가슴에도 봄이 오나 봐. 내 자를 조금 장음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어떻게 살아야 꽃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꽃이 하고 뛰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꽃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우리말 파괴입니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꽃이 말하다 마른 거예요. 이건 될 수 있을까? 이게 뭐 알맹이 없는 거죠. 될 수 있을까? 요것만 따진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꽃이 될 수 있을까? 이러면 자연스럽고 내용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지정시에서 그래도 이제 그 어떤 된소리를 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길 이러지 말고 들길로 발음을 해주고요. 외로운 들길에서도 해맑은 얼굴로 피어 있는 이렇게 해서 들길로 발음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가가는 사랑이고 싶고 이루는 꿈이고 싶어. 근데 이 여기에서 이루는 꿈이고 싶어만 따로 뛴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루는 꿈이고 싶어. 이건 말 파괴입니다. 그냥 한 호흡에 다 이루는 꿈이고 싶어. 싶어는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완성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자 모조리 한 호흡에 소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봄길에서는 사람은 장음으로 했는데 사자를 장음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냥 짧게 해버렸는데 이거 안 됩니다. 사자는 무조건 장음으로 해줘야 돼요. 여기서도 역시 사람이 있다만 따로 떼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 멋있게 한다고 했는데 있다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별도로 해서 국어사전이 딱 그게 뭔가 나와야 돼. 근데 국어사전에 보면은 있다 앞에다가 이렇게 지렁이 표시 꼬불꼬불한 거 있든지 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다. 있다는 사람이를 붙여줘야 돼요. 있다 이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거의 80%가 다 있다 이거를 따로 떼버렸어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매번 이렇게 신앙송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제목을 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한 게 모두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조금만 더 한 발짝이라도 더 바르게 우리가 신앙송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심사 결과 발표와 함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시상식은 ETV 문학 채널 김웅식 대표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31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청보리 유채꽃밭에서 열린 봄꽃 신앙송대 특별상입니다. 9번 암봉엽님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참가번호 9번 암봉엽님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요. 특별상 암봉엽. 이 사람은 ETV 문학 채널이
전북 고창 청보리 유채꽃밭에서 개최한 제31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봄꽃 신앙송 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12일 문학채널 대표 김흥식. 네, 축하합니다. 상장 받으시고요. 두 분 같이 사진 찍으시겠습니다. 어느 분인가 사진을 찍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저쪽에서 누군가 아무도 찍어줄 사람이 없군요. 네, 네, 특별상 또 한 분 발표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누굴까요? 제31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청보리 유채꽃밭에서 열린 봄꽃 신앙송대회 특별상 참가번호 13번 황기호님 축하합니다. 네, 황기호님 어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상하겠습니다. 네, 특별상 황기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상장 받으시고요. 사진 같이 찍으시고요.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대회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발표하겠습니다. 제31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청보리 유채꽃밭에서 열린 봄꽃 신앙송대회 우수상입니다. 참가번호 17번 주영옥님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수상자 나오시고요. 네, 대표님과 서로 마주 봐 주시고요. 시상하겠습니다. 네, 우수상 주영옥. 이 사람은 ETV 문학 채널이 전북 고창 청보리 유채꽃밭에서 개최한 제31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봄꽃 신앙송 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12일 문학 채널 대표 김흥식. 네, 상장 받으시고요. 상금도 꼭 확인하시고요. 축하합니다. 사진 찍으시고요. 네, 축하합니다. 네, 우수상 상금은 꼭 확인하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 한 분이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우수상 또 한 번 발표하겠습니다. 제31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대회 우수상입니다. 참가번호 6번 배진수님 축하합니다. 네, 빨리 나오세요. 네, 시상하겠습니다. 서로 마주 봐주시고요. 네, 우수상 배진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장 받으시고요. 상금도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두 분 같이 마주보고 찍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했는데 누구 하나도 찍어주시는 분이 없어. 네, 찰칵 멋지게 됐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최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시상식 역시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31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대회 최우수상입니다. 참가번호 10번 이미숙님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시상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이미숙. 이 사람은 ETV 문학 채널이 전북 고창 청보리 유채꽃밭에서 개최한 제31회 관광명소 탐방객 즉석 신앙송 봄꽃 신앙송 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12일 문학 채널 대표 김흥식. 네, 축하합니다. 상장 받으시고요. 상금도 받으시고요. 네, 두 분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멋있게 찰칵. 네, 그대로 계시고요. 오늘 수상하신 분 5분 앞으로 나오셔서 서 주시고요. 오늘 심사해 주신 분들 모두 같이 서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자,
한 번으로 끝납니다. 네. 네. 상 받으신 분하고 대표님 6분 앞에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사이로 쓰면은 다 보입니다. 네. 우리 어디 왔죠? 서정주 문학관 왔죠? 제가 서정주 하면 파이팅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오기 전 어디 갔다 왔어요? 학원 농장 파이팅. 마지막 문학 채널 파이팅하고 끝나겠습니다. 한 번으로요. 자, 차렷. 서정주 학원 농장 문학 채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전북 고창 미당시 문학관에서 펼쳐진 관광명소 관람객 즉석 신앙송대회 그 31번째 대회인 봄꽃 신앙송대회를 보셨습니다. 저희 문학 채널은 오늘 5월 17일 오후 2시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도 안성 박두진 문학관과 서일 농장에서 가족사랑 신앙송대회를 개최합니다. 혼자 낭송하는 일반부와 가족 중 누군가 함께 낭송하는 합송부로 나누어 함께 진행하는데요. 이번 대회 지정시는 정호승 시인의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 하나원 시인의 어머니, 최돈선 시인의 치매 엄마, 그리고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번 32번째 대회가 열리는 서일농원은 가족 단위 소풍 장소로 널리 알려진 관광 명소입니다. 오는 5월 17일 토요일 박두진 문학관과 2,000여 개의 항아리가 있는 경기도 안성 서일농원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민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